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니나 잔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입양한 한국인 아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 입양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저의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여자에게 손을 올리는 전 남편과의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아이를 무려 2번이나 유산했었고 간신히 그에게 빠져나와 좋은 남자를 만났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아무래도 그때 유산 때문인 것 같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하지 말라며 아이는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남편은 지나가는 아이들을 부럽게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던 저는 입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는 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위탁가정이었습니다. 위탁가정은 자식을 돌보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부나 미혼모들의 아이를 대신 맡아서 키워주는 제도였어요. 아이를 위탁으로 한번 맡아서 키워보면 정말 남의 아이를 키울 만한 자질이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고 다행히 그도 제 의견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위탁가정을 신청한 저희 부부는 3년 동안 중국 아이를 돌보게 되었죠. 저희는 열심히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맡게 된 아이는 9살 된 중국인 미혼모의 아이였는데요. 제가 돌봤던 아이의 이름은 첸으로 첸의 어머니는 혼전 임신으로 같이 유학 온 중국인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이었지만 잦은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어 미혼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정말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저희의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더군요. 첸은 처음엔 사랑스러운 아이인 듯 보였습니다. 우리 말도 잘 듣고 얌전한 아이였죠. 그러나 데려온 지 4달쯤 됐을 때 저희 부부는 그 아이가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부부를 부른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첸이 학교에서 한 여자아이를 따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 무리의 주동자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선생님도 첸이 모범생인 줄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나와 다시 교실에 돌아갔던 어느 날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괴롭히는 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첸은 담임 선생님이 온지 모르고 있었어요. 행동도 행동이었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너네 엄마 학원만 하는 거 맞아? 술집 다니는 거 아니야? 너도 나중엔 술집에서 남자들한테 꼬리치겠네. 그 아이의 엄마는 폴댄스 강사였는데 해외에서는 봉을 타고 춤을 추는 폴댄스의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의상의 노출이 심하고 스트리퍼가 추는 춤이란 편견이 있는 스포츠라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강사들도 종종 오해받곤 했죠. 영악한 첸은 이런 인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조롱하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무언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살짜리가 그런 언행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이들에게 추궁한 결과 첸이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랑 채팅할 때나 그 여자아이에게 자주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말문이 턱 막힌 저희 부부는 당장 집에 돌아가 첸의 메신저를 확인했습니다. 메신저는 컴퓨터를 키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어려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메신저 내역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게 된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롭힌 여자아이에 대한 모욕적인 조롱, 거친 욕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희 부부의 흉까지 봤더군요. 착한 아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첸의 진짜 모습은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며 남을 괴롭히며 즐거움을 느끼는 작은 악마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해 기관의 사정을 구하고 아이를 파양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는 입양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해도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이 종종 있기 마련인데 남의 아이가 만약 첸처럼 감당하기 힘든 성향이라면 그 아이를 끝까지 안고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갔고 저희는 40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로펌 변호사라는 일에서 그리고 저는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세월이 갈수록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부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한 불안정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이런 저를 하늘이 불쌍하게 여겨준 것일까요? 41살의 생일을 일주일 앞둔 그날. 저는 운명과도 같았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제가 운영하는 대형 슈퍼에서 한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저희 직원에게 걸린 날이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였기에 저도 처벌할 생각은 없었고 경찰서에 가서 적당히 겁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아이를 끌고 가 훔친 이유를 추궁하던 중 사연을 듣고 뜻하지 않게 측은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둑질한 남자아이의 이름은 혜준이라는 한국계 아이로 몇 달 전만으로 7살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혜준이가 물건을 훔친 건 바로 자신의 고아원 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 원장의 손찌검에 시달리다가 도망쳐 아이들끼리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생 중 한 명은 아직도 고아원에서 겪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 악몽을 꾼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긴 어려웠고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훔쳐야 했다고 합니다. 혜준이의 사연을 들은 저와 경찰은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고아원의 원장은 처벌했고 혜준이와 다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고아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왔죠. 그 고아원 원장은 아주 악질이더군요. 단순히 손버릇만 나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을 자기가 날름하고 아이들에게는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준이와 아이들이 새로운 고아원에 가서 부디 행복하길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자꾸 그 혜준이라는 아이와 마지막 헤어지던 날이 잊히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고아원에 들어가던 날. 혜준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오랫동안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꿈에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혜준이가 있는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준이는 다행히도 저한테 달려오며 반갑게 맞이해줬고 그 뒤로도 종종 혜준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날도 고아원에 다음 주 수요일에 갈 예정이라고 전화를 미리 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보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에게 혜준이는 가끔 보는 아이 정도겠죠. 하지만 혜준이는 매일 같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쁘다면서 몇 달씩 안 오시게 되면요. 심지어는 사정이 생겨 몇 년씩 안 오시게 되면요.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혜준이한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은 뭐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일침을 들은 이후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만 같아선 혜준이를 계속 보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얼굴만 보고 가는 건 이기적인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제가 혜준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번처럼 파양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안고 가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렵사리 입을 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그 혜준이라는 아이를 자기도 한번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고아원에 전화를 걸어 멀찍이 바라보기만 하는 조건으로 다시 혜준이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뒤로 3번을 더 찾아갔고 고아원 원장님과도 길고 긴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준이의 입양을 결정했죠. 혜준이와 완벽하게 가족이 된 그날, 우리 집에 처음 온 혜준이가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고아원 원장님께 혜준이의 자세한 사연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혜준이는 원래 이민을 온 한국인 부부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부부가 뺑소니 오토바이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기구하게도 그 한국인 부부는 고아원에서 자란 부부였기 때문에 혜준이를 돌봐줄 다른 친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로 자라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다시 운명이 반복된 것이죠. 저는 꼭 혜준이를 안아주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혜준이를 키운 지 벌써 5년이 넘어가지만 그 중국인 아이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해선 안 될 짓인 걸 알곤 있지만 중국인 아이 체내 일 때문에 경각심이 생긴 저희 부부는 예전과 달리 아이의 메시지를 훔쳐봤던 시기가 1년 정도 있었는데요. 혜준이도 또래의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메신저로 소통하는 건 똑같았지만 대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욕설을 안 쓰는 건 물론이고 대화 하나하나에도 친구를 위한 배려심이 묻어있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그 배려심이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지는 아이였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혜준이의 휴대폰으로 다쳤다는 연락이 와 혼비백산이 된 저는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세상에, 혜준이가 큰 개한테 다리를 물린 거였어요. 비록 심하게 물린 건 아니고 다행히 어른들이 곧장 달려와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끝날 수 있었지만 애기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 싶었습니다. 다행히 감염되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처만 아물면 별 탈 없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혜준이를 구해준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자니 개에게 물리게 된 이유가 바로 옆집 어린아이를 구해주려다 다친 거라고 하더군요. 어쩌다 그런 사나운 떠돌이 개가 우리 동네까지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엄마 몰래 집을 빠져나온 6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죠. 마침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있던 혜준이는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무서웠을 텐데 6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혜준이가 기특했지만 다음부터는 무조건 어른부터 부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혜준이는 동네에서도 어르신을 잘 돕는 착한 아이라고 소문난 아이였고 학교에서는 장애인 아이를 도와주는 등 선행만 따지면 1시간을 늘어놓아도 부족한 아이였어요.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선행상까지 받아서 저희를 다시 한번 기쁘게 했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혜준이가 바르고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가족이 지금처럼만 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아이와 네덜란드 부모의 특별한 인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는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